이제 두 번째 게 이제 그 의문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안 했으니까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그 의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음기관인데, 요 발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 영문학 공부할 때 영어 음성학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교수가 시험 문제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강과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이잖아요. 여기다 다 가르쳐 놓고 이걸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로 다 쓰라는 거예요. 영어로.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어. 한 30개, 40개가 되는, 와, 이거 찾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는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말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좀 어려울 거예요, 말들이. 그렇죠? 근데 말들이 어려운데, 요게 뭐 시험에 이게 뭐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으니까, 이거는 발음기관이라는 거 말고 구강, 비강부터 갈게요.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면 갈 테니까, 구강하고 비강 있잖아요. 비강은 이 코빗자죠, 코빗자. 그러니까 비강 콧구멍. 그걸 비강이라고 하는 거. 코빗자라고, 코빗자, 비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강은 입이죠, 입도 속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성이 폐에서 출발한 공기가 여러 곳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우선 허파, 폐에서 음성에 필요한 숲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숨이 숨 쉴 때보다 당연히 음성이 필요할 때 많이 방출돼요. 당연히 말하려면 얼마나 많이 방출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고요. 음성에 필요한 기류라는 거는 공기의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용어들이 막 나올 때 여러분이 어려우면 좀 쉬운 말로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들이 좀 이 한자도 나오고 막 영어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공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기관은 공기의 관이에요. 이게 이제 어려우면 그래서 영어 알면 참 좋은 게 다 옆에 영어로 써놨잖아. 윈드 파이프라고 나왔잖아. 윈드 파이프.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가는 파이프예요. 영어 훨씬 쉽지 않나요? 기관보다. 바람이 들어가는 파이프라고. 우리가 허파나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발음기관을 거쳐서 가는데, 특히 이제 후두, 여기 이제 나닉스라고 나왔는데, 우리 뭐 후두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후두. 그 밑에 이제 후두 써졌죠, 왼쪽에. 근데 일종의 목에 보면 이렇게 튀어져 나오는 그 부분, 후두잖아요, 후두. 그 후두라고 하는 것은 위쪽 발음을, 발음 통로, 보컬 트랙트. 그러니까 보컬이 소리라는 뜻이고요. 트랙트라는 게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소리길이에요, 소리길. 보컬 트랙트라고 하고요. 음성을 만들어내는 발음기관의 일이란 발음 통로의 모양을 조절하는 일이다. 그리고 발음 통로는 입 쪽으로 통로, 구강.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오럴 캐버티. 영어를 알면 되게 좋다. 오럴 하면 입 아니까 입은. 오럴 테스트 이런 말 하잖아요. 캐버티가 구멍이라는 뜻이죠. 캐버티가. 구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동굴이 영어로 케이브인 건 아세요? 네. 동굴이 용도 파이했어, 안 파이했어? 파이했죠. 그래서 케이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캐버티. 충치 이런 것도 캐버티라고 해요. 파여 있죠,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충치 이런 거 나오면. 이해가십니까? 그가 이 케이브를 알면 캐버티가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죠. 이 오럴 캐버티. 그러니까 비강은 콧구멍이니까 네이설 캐버티라고 나왔잖아요. 네이설이 코의라는 뜻이 코의. 네이설 캐버티.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후두에서 이제 쭉 이렇게 비강까지가 구강과 비강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성대. 소리가 이렇게 나는 문이, 성대는 소리문이에요, 소리문. 성대란 말은 소리가 나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성대 사이를 말하는 성대는 얇고 예민한 한 쌍의 근육으로 밑술처럼 열리고 닫히면서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는데, 평소 숨을 쉴 때는 떨어져서 호흡의 통로를 만들고 음식을 먹을 때는 통로를 막아요.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 성대라는 게 음식을 먹을 때는 그렇죠. 이물질이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자, 뭐 이건 뭐 공부할 게 없고. 자, 성대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건 볼 거 없고요. 자, 이 진동을 이제 소리 성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뭘 알아야 하냐면, 유성음과 무성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성음은 성대가 떨려서 소리가 만들어져. 유성음. 떨리는 소리고, 무성음은 성대가 떨리지 않는 거예요. 무성음이죠. 그래서 성대 진동에 따라서 목소리의 높낮이가 이제 결정된다는 거죠. 진폭에 따라서 이 결정이 돼요. 유성음과, 그러니까 소리가 울리는 건지 안 울리는 건지,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런 게 있다는 알면 돼요. 성대가 떨리느냐 안 떨리냐고. 목젖 여기 보세요. 성문을 통과하여 그 나온 숨은 인두 나오죠. 그러니까 인두, 그러니까 목구멍 쪽에 있는 곳이죠. 그 나오게 되는데 인두 바로 위에 목젖이 있어요. 여기 보면 목젖 밑에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통과한 그 숨은 입으로 나올 수도 있고 코로 나올 수 있는데 목젖은 숨을 입으로 통과시키느냐 코로 통과시키느냐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벌렸을 때 이렇게 목젖이 있다. 그거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가면 구강음, 비강음이란 말이 있는데 구강음은 뭐냐면 콧구멍, 이 강자가 구멍 강자예요. 구강할 때 음이라는 건 소리 음자죠. 오럴 사운드. 그러니까 입에서 나는 소리라는 소리죠. 보세요. 영어가 더 쉽지 않나요? 구강음이 쉬워요. 오럴 사운드가 쉬워요. 그래서 영어를 알면 좋다니까. 근데 그 구강음을 한자 쓰기 더 어렵지 않나요? 구강음, 오럴 사운드. 비강음은 아까 네이설이 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이설 사운드.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영어를 국문학과에서 요하는 영어는 막 문장을 요하지 않아요. 그냥 단어 정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잖아요. 단어를 어려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이설 사운드, 오럴 사운드. 비강음입니다. 그래서 목젖은 구강음과 비강음을 구별하는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구개. 구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구개할 때 개자가 무슨 개자인지 아세요? 31쪽이. 네, 덮을 개자예요. 요 개자가. 그래서 우리가 차량 중에 유개 차량, 무개 차량을 들어봤어요? 이렇게 덮여 있는 차량, 유개 차량. 그냥 탁 트인 차는 무개 차량이라고. 무개 차량. 덮여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천장은 가운데 높은 부분을 경계하고 그 앞쪽은 딱딱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입천장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앞부분은 딱딱하죠. 뒷부분 열이죠. 그러니까 딱딱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구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자가 딱딱한 경자거든요. 그럼 뒷부분 연하잖아. 연구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를 알면 좋은 거예요. 아, 딱딱하다, 연하다. 네, 그렇죠. 영어가 더 쉬울 수 있죠. 하드 펠릿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드가 단단하니까 펠릿이 천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프트 펠릿.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어가 더 쉽다고. 자, 됐죠? 입천장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혀의 공간을 통해서 음성의 분화라는 거는 나뉘어지는 거예요. 한자 쓰면 분화, 나뉘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분화에 기여한다. 넘어갈게요. 자, 이 잇몸 밑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막 보려면 어려운데 하나씩 따져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럴 것만. 이와 잇몸과 입술도 나왔는데, 자, 잇몸은 치조라고 그래요. 잇몸을 치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치자가 알 거예요. 한자로. 이 치자고 이 조자가 그 몸,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몸을 나타내는 조자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마루라는 뜻도 있고요. 이 몸을 영어로 보면 이건 좀 영어가 어렵죠. 에비올라 리치라고 하는데 리치라는 게 마루. 산마루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마루. 그 마루를 리치라고. 치치야 그게 있지. 예. 치조. 그래서 이제 발음에 쓰이는 잇몸은 윗 잇몸뿐이어서, 그러니까 윗 잇몸 이렇게 발음을 해보면 윗 잇몸이 이렇게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치조라고 하면 아래 잇몸은 포함되지 않는다. 잇몸 앞에 이가 입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에 쓰이는 것은 윗니, 인니가 이제 이렇게 발음에 막 쓰인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여기서는 치조를 잇몸이라고 한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혀는 이 혀 설자인데 이 혀 설자가 또 재밌는 게 한자로 왜 얘기하냐면 입에 1000가지 말을 생각하는 거. 혀라는 글자인데 혀를 한번 잘못 천냥빛을 갖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1000가지 말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한자 참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혀 설자. 하여튼 근데 이 혀라는 것은 가장 큰 몫을 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혀는 보면 설첨이 있고요. 설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첨이라는 걸 좀 설명할게요. 첨자가 이제 이렇게 20개자 쓰는데 이 글자가 뾰족할 첨자가 아세요? 첨타발. 근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표시하면 뾰족해 안 뾰족하죠.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 뾰족해 있고. 한자 너무 재밌지 않아요? 첨단 산업할 때. 그런데 첨자예요. 얘 뾰족한 첨자예요. 첨단은 최첨단. 그러니까 배 위에 소가 있어요. 그렇죠. 피라미드식으로. 한자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 배 위에 소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세모가 되잖아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공부하라 이거예요. 숫자랑 글자랑. 하여튼 그래서 이 설첨은 혀의 끝, 그 tip of the tongue.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어떤 말이 하나 또 영어 표현 알려드릴게요. 어떤 말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 이손 티범을 그렇죠. 이손 영어 잘하시네. 예, 이손 더 티본 마이 텅. 영문학 공부하셔야겠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장인이 경북 영천 분인데 뭐 하다가 뭐락하더라. 이런 뭐락하더라. 경상도 출신 계시죠. 뭐락하더라. 이게 그거예요. 뭐 이야기하는데 첫 마디만 생각을 하고 그다음 생각이 안 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 막 영어 이렇게 막 강의하다가 막 어떨 때 보면 갑자기 벽에다가 이게 테니스 공 이렇게 치잖아요. 테니스 막 치고 이런 거 그다음에 마스카라 이런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 마 하다가 마스카라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막 마데카스 이렇게 했어요. 마스카라인데 야 너 왜 마스카라라고 왔냐? 마데카스라고 왔냐? 뭐 이렇게 생각이 날 수가 있어. 그다음에 이야기하려면 몇 분 해야 돼.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그러니까 여기 정선에 가면 뭐지? 정선에 가면 밥. 정선 아니라? 아니 밥 먹을 때 밥. 무슨 밥이죠? 곤드레. 곤드레. 그러니까 곤드레 밥 먹으러 가서 딱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야 드래곤 밥 먹어. 드래곤 밥. 본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곤드레 뭐 이런 거. 뒤집었죠. 네. 그 이해가십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이스원더 티본 마이커. 재밌지 않나요? 이 말이 혀끝에서 맴돌아요. 혀끝에서 맴돌아요? 네, 이스원더 티본 마이커. 재밌다. 가다님이 이해 못해. 우리도 좀 말도 못해.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팁 오브 텅이 이제 설첨이고요. 그 다음에 설단은 혀의 이것도 이제 끝인데 설첨은 완전히 끝부분이고 단은 이제 끝단자인데 첨이 이제 좀 더 앞에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혀의 앞부분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단이는 설점을 굳이 구분하지 않냐고 할 때 설점까지 포함해서 설단이라고 부르는 일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끝부분이고 설면은 혀의 면이겠죠. 혀의 면이니까 이제 front of the tongue이라고 나왔죠. 앞부분이라는 거고요. 뭐 그럼 설배는 이 등배자예요. 설배할 때 배자가 그래서 back of the tongue, 혀의 back 뒷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근은 혀의 뿌리, 혀의 이제 그 뿌리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한자로 써놓은 겁니다. root of the tongue이라고 나왔죠. 그런 거예요. 혀를 가지고 이렇게 나눈다. 그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여기까지는 뭐 별 영향가가 없어요. 근데 시험 잘 나오는 거 여기 7번 별 3개 쳐놓으세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조음체와 조음점. 제가 하다가 중요한 건 별표 치라고 할 테니까 조음체와 조음점이 있는데 이 조음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보면 입 발음 기관 중 입 아래쪽에 있는 아랫입술 혀를 조음체라고 해요. 아래. 그리고 그 조음체들이 닿는 입천장, 윗니, 잇몸 이런 걸 조음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랫부분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아랫입술 혀 등을 조음체라고 하고 아랫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윗부분은 조음점이라고 하죠. 윗니, 윗부분은 조음점이에요. 그렇죠? 윗부분은 점이고 그다음에 아랫부분은 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점 아체죠. 뭐 이게 그 요약하자면 그 윗부분 이걸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공부 안 하면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것은 뭐 조음점이라고 항상 그래 레파토리가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음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운. 자, 음운은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 음소부터 설명드리면 음소와 채소 대리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조음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뭐 발음을 해요. 어쩌고저쩌고. 자, 위에 건 별 영향가가 없고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비켜주세요. 이렇게 가면 특정 언어에서 하나의 소리로 인식되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소라고 한다. 거기다 있죠? 특정 언어에서 하나의 소리로 인식되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소. 이 소자가 바탕 소자입니다. 이 소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힐 소자, 소복할 때 이 소자가 있습니다. 희노, 소복. 그다음 두 번째는 바탕소, 바탕 소자예요. 그래서 음소는 의미를 분할시키는 최소의 단위다. 그래서 물과 불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물과 불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물발음이잖아요. 물발음 맞죠? 물발음 이렇게 물과 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울이라는 조건이 같아도 앞에 미음이냐 비음이냐에 따라서 지금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도 이제 시험 잘 나오는데 그다음 밑줄 주세요. 어떤 한 가지 음의 차이에 의해 두 단어의 달라진 짝을 뭐라고 한다? 최소 대리 뭐라고 한다.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영어로 미니멀 페어라고 하는데 채소의 쌍이죠. 대리번개.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이러한 채소의 짝을 만든 두 소리가 이제 음소가 되는데 국어에서는 미음과 비읍이 음소가 돼요. 쉽죠. 울인데 이 울을 만드는 게 미음이 들어가면 물이 되고 비읍이 들어가면 불이 된다는 거예요. 뭐 시옷이 되면 술이 되겠죠. 이런 게 다 음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음소는 하나의 소리로 인식이 되면서 하나의 뜻을 구별해준다. 이런 얘기고요. 자, 변별과 음소를 볼게요. 변별. 그러니까 변별과 음소는 뭐냐면 그러니까 변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글자 이것도 앞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물과 불이면 미음이 있고 비읍이 있기 때문에 말이 달라지죠. 물을 불이라고 안 하잖아요. 불을 물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거는 미음하고 비읍이 있기 때문에 말이 달라지죠. 그걸 변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별 좋다. 미음 비읍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고요. 음성학적으로 다른 소리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라면의 리을과 달의 리을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 좀 밑줄 좀 쳐볼까요? 국어에서 라면의 리을과 달의 리을은 다르다. 즉 밑에 볼까요? 라면의 리을은 R이고 달의 리을은 L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그냥 이거 영어를 잘 모르면 모를 거예요. 라면 달이 있어요. 지금 봐요. 이거 하나씩 해볼게요. 자, 지금 라면의 리을은 뭐라고 나왔어요? 영어로? R이라고 그랬죠. R. 달의 리을은 L이에요. 여러분 봐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영어로 right이 있고 right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발음 어떻게 해요? right. 이거 right이고 이거 right이에요? right. 이거는 우가 속에 있고 right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우라이트는 아니고 우는 속으로만 말하고 right. 이해가죠? 우라이트이 아니고 right. 근데 이거는 그냥 right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는 그냥 속으로 발음을 하고 right. 이거는 right.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달 이럴 때 달 뭐 이렇게 막 안 하죠. 막 혀를 막 꼬아서 안 하잖아요. 그냥 달 이렇게 쓴다고 달. 맞잖아요. 달림할 때 달. 이렇게 쓰는데 그러다 일반인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할 때 영어를 공부하기 좋아해 나빠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니까요. 아, 달 그래서 영어를 해. 그러니까 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라면 할 때는 혀를 이렇게 꽂잖아요. 라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외국 사람들한테 라면이라고 하면 그 발음을 이렇게 약간 앞에 있는 발음은 혀를 리을 이렇게 발음을 외국 사람들. 그 앞에 리을이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R과 L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이다. 그렇지만.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뭔 소리냐면 라이트하고 라이트 발음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제가 발음한 거지. 네. That's right 이러지. That's right 이렇게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 똑같이 한다는 거 그 이야기예요. 한국 사람은 이거를 영어식으로 제가 발음했을 뿐이지. 여러분 That's right 이렇게 발음해요? 맞다 할 때 그냥 That's right 이러지. 맞아요. 어떤 사람 That's right 뭐 이러잖아. 그래 그렇죠. 알아듣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이야기예요. 이거 이제 들으니까 아시겠죠. 뭔 말인지. 네. 그 이야기. 영어는 제가 라이트 안네. 제가 말한 거 바로 나온 거. 35쪽. L과 R은 다르다는 거죠. 우가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정도. 변이음은 뭐냐면 변이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소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건데 쭉 내려가다 보면 네 번째 줄 끝에부터 볼게요. 이렇게 다음에 개별 언어의 화자가 인식하지 못한 음수의 변화를 변이라고 하고 여기 좀 밑줄 좀 주세요. 그러한 변이로 인해 실제로 실현된 음을 변이음이라고 한다. 자, 뭔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국어학은 여러분 예문을 잘 봐. 비읍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소리 인정해요.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에 따라 달라져. 자, 비읍은 무성적 환경에서 불, 비, 바다, 무성음, 피로 실현되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 외국 사람한테 불, 비, 바다라고 이야기하면 외국 사람들은 여러분 부산을 외국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푸산 이러죠. 부산이라고 못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비읍이 앞에 나면 우리는 그냥 부산이라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비읍이 앞에 나오면 이걸 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 진짜.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재밌는 게 부산을 이렇게 썼어. 옛날에. 근데 이건 왜 그냥 외국 사람들을 위한 기준으로 부산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써. 이거 한국 사람이 기준으로 쓴 거예요.
요즘은 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크게 수사 이렇게 안 써요. 옛날에 다 영어로 이렇게 썼다니까. 옛날에 외국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외국 사람이 진짜요 진짜. 많이 유산이 달라진 거네. 여기 유산이 달라진 거지.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면 되게 재밌는 거 영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요. 수산이라고 네, 그러니까. 노래 부를 때. 하여튼 이런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전공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걸 다른 사람보다 이해를 하죠. 아 이게 우리나라 위상이 달라진 표현이구나. 공부할 때 천재예요 천지. 자 하여튼 그런 이야기 다시 이제 붙여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P 발음이 무서우면 성대가 울리지 않고 나는 소리라는 거. 하여튼 그래서 불비라고 했지만 영어를 보면 풀, 피, 파다 이렇게 쓴 거예요. 무성으로 실현되고 유성적 환경에서는 안부, 아버지, 일부 할 때는 무슨 소리냐면 봐요. 그러니까 앞에 비읍이 이렇게 모르시면 거기다 써보세요. 앞에 우리말에서 앞에 비읍이 나오면 영어로 피 발음돼. 앞에 무조건. 근데 중간이나 끝에 비읍이 나오면 그냥 비 발음돼. 보면 이해가요? 자 보세요. 부산할 때는 푸산이라고 그랬죠. 근데 안부에 안부 안푸 이러겠냐. 맞아요. 그 이야기에 그 이야기. 에너프라고 그 이야기라고. 아버지 중간에 있잖아. 네. 일부 끝에 있잖아. 그럼 유성은 비. 유성은 아까 뭐라고 했어? 성대가 울리면서 나는 소리. 성대가 울리. 그러니까 이게 언어학 공부 이렇게 따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앞에 나올 때는 푸산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나올 때 안부라고 할 때 안푸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 이야기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음절 말 위치에서는 집과 같이 불파음. 그러니까 불파음은 뭐냐면 이게 깨뜨려지지 않는 소리. 뒤에 가서 이제 불파음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그냥 지금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집과 같이 불파음 비로 실현된다는 거. 집 이럴 때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면 끝나잖아요. 이걸 집이라고 할 때 딱 끝나버리면 깨뜨려지지 않죠. 그 이야기 발음해 봅니다. 그래서 음소 비읍은 어떤 위치에 따라서 무성음도 되고 유성음도 되고 불파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파음이 헷갈리면 있었어요. 받침으로 나는 소리. 그럼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불파음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받침으로 나는 소리. 그거 안 깨져. 집 하면 그냥 여러분 발음 집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집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깨지냐? 안 깨지잖아. 그 이야기 쓰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되게 쉽다니까요. 국어학이.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런 게 다 변이음이다. 상황에 따라서 같은 비읍이지만 어떨 때는 무성음이 됐다가 어떨 때는 유성음이 됐다가 어떨 때는 변이음이 된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 이제 35쪽 마지막 줄부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자 그런데 이러한 변이음들이 나타나는 자리를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자 나타나는 자리가 겹치지 않는데 이를 가리켜 자 여기 형광펜에서 밑줄 쳐야 돼. 상보적 분포 상보적 분포, 베타적 분포라고 한다. 여기 쫙.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이 설명을. 상보적 분포, 베타적 분포라는 말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드리면 상보적 분포는 상호 보충적 분포. 이걸 줄여서 상보적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상보적 분포. 자, 그다음 베타적 분포는 베타는 거 베타 시켜요. 자, 제가 이제 이 이야기 할 때는 지킬 박사 하이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킬 박사 하이드 써. 지킬 박사 하이드. 자, 지킬 박사가 평사에는 되게 착하죠. 근데 어떤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하이드로 변하면 완전히 악하게 되죠. 그건 알죠. 지킬 박사 하이드. 그러면 이 사람이 지킬 박사일 때에는 하이드가 될 수 있었어요. 안 되죠. 이거 베타적 분포라. 이 사람이 하이드일 때는 지킬 박사가 안 되죠. 좀 이제 이해가요? 그래서 상보적 분포라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봐요. 더 쉽게 설명해. 부산하고 안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안겨려고 하면 안 된다. 국어학은 이해가 상당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부산일 때는 푸산하고 끝나잖아요. 푸산. 그럼 푸산일 때는 비입이 안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이 자리에는. 근데 안부할 때는 안푸가 아니라 안부가 되잖아요. 비발음 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집이라고 할 때는 집하고 여기 끝나버렸죠? 이제는 불파음이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의 글자 속에서 요게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게 무성음의 발음일 때, 요거는 유성음의 발음일 때,
여기는 불파음의 발음일 때 애는 이 자리에 다른 게 올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완전 이해했어요. 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지킬박사 아이들 이야기한 거. 그러니까 요게 무성으로 발음되는데 이게 어떻게 유성으로 나올 수가 있냐? 요게 유성으로 발음이 됐는데 무성으로 나올 수 있냐? 이해가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요게 불파음으로 나왔는데 이게 유성으로 될 수가 있냐? 그게 바로 상호 보충적 분포, 상호적 분포 또 벤타적 분포 같은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알면 쉽다니까요. 그래서 어학은 그렇게 여러분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운소로 가겠습니다. 운소. 있죠? 자, 이 운소라는 건 뭔 소리냐면, 자, 말을 이루는 요소 중에 자음과 모음 외에도 얼마나 길게, 그러니까 음의 장단이에요. 장단, 고저, 강약,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음과 모음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일본어 같은 경우도 하시가 있어, 하시. 하시라는 게 젓가락인데, 이게 이제 하시, 이러면 젓가락이고 하시, 막 이렇게 올라가면 다리가 돼.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어떤 게 앞에 있냐, 중국어에서도 막 이게 강하냐, 낮냐에 따라서 막 달라지잖아요. 그죠? 발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 밑에 보세요. 이처럼 끊어낼 수 없는 음률적 자질이 음소의 자격을 가진다. 그래서 눈과 눈이 있어. 봐요. 눈과 눈이 있는데, 우리 눈에 있는 눈이 있잖아요. 눈. 네. 이 눈 안자잖아요. 눈설자야. 그러니까 우리 눈은 내 눈에 눈물이 떨어졌는데 눈물인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눈에 눈물이 떨어졌는데 이게 내 눈에서 떨어진 물인가 아니면 눈에 이게 흘러가지고 만든 물인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단음이야. 네. 근데 이 하늘에서 내리는 수호는 장음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이런 거 따지는 것이 문소예요. 네. 장음이냐 단음이냐. 완전히 이해했어요. 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뭐 고저, 저조, 성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방언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손과 손 이런 거 짐승의 우리와 우리 뭐 이런 것들도 그 고조와 저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뭐 이런 것만 알면 돼 이거는. 그러니까 손님이냐 우리가 손이냐 이런 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연접이라는 게 또 이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연접이 정말 할 이야기가 많아요. 뭐냐면 휴지, 이제 국어 공부하다 보면 아주 신청 아니죠. 휴지라는 말이에요. 휴지가 화장지 휴지가 아니고 휴자에 그치는 지자입니다. 국어학에서 휴지가 나오면 호지. 자, 써놓으세요. 네. 거기 37쪽에 첫째 줄에 휴지가 나와요. 학습지랑 영어를 좀 마스터 하시는 분 같은데 호지도 딱 아시고 호지라고 하죠. 호지. 그래서 휴지라고 하는데 이거 뭔 소리냐면 여기 보세요. 강원도 산나물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강원도 산나물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 잘 봐요. 강원도 산나물. 이러면 강원도에 있는 산나물이죠. 강원도 산나물 쓰면. 네, 맞아요. 근데 강원도 산나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강원도에서 나오는 나물이지. 그럼 이거 띄어쓰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띄어쓰기가 비슷한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런 운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어떻게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니, 어렵다기 복잡한 거. 자, 이게 있어. 여기 이거 몇 가지 해석될까요? 오늘 밤 나무 사온다. 또, 오늘 밤 오늘 나무 사온다. 밤 나무 사온다. 또, 오늘 밤 나무 사. 오늘 밤 나 무사온다. 나 무사온다. 좋아. 또, 똑똑하시네. 또, 오늘 밤 나무를 사서 온다. 그러니까 이게 봐요. 하여튼 오늘 밤나무 사온다 되죠? 네. 오늘 밤 나무 사온다. 네, 오늘 밤. 그죠? 사오죠? 네. 그러니까 오늘 밤 나는 무 사온다. 되죠? 오늘 밤 내가 무를 사온다. 네, 되죠? 내가 나 무 사. 우리 나 너 좋아해 이러잖아요. 는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있어. 여기 너를 못 찾은 거. 여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늘밤 무사. 무사 지금 잘 얘기해. 오늘 밤에 성이 나시인 무사가 옵니다. 오늘 밤 김무사, 이무사 있을 거 아니에요. 성이 나시인 무사가 옵니다. 보세요, 우리말 이렇게 복잡하다니까.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진짜로. 오늘 밤 나무사 온다 가지고 몇 가지를 당신 할 수 있느냐. 무사 온다. 이게 연접인 거예요.
재밌지 않나? 이거 하나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재밌어요. 뭐 아버지 가방에 너무 뻔한 거고. 이렇게 나온다. 자, 억양이라는 것도 이제 국어에서 이제 억양의 차이라는 것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경상도 사투리 같은 경우 막 가가 이러면 그 애가 네가 뭐 생각하는 그 애가 맞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가가를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떻게 의미에 따라 달라지냐는 거예요. 억양만의 차이. 그래서 문열의 경우를 보면 봐요. 문 열어 말끝을 올리면 문 열어 이러면 의문문이 되고 말끝을 내리면 명령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 열어 같은 경우. 이와 같이 음장 등 음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운율적 자질로 이루어지는 음소를 특별히 운소라고 한다. 운소. 초분절 음소. 그러니까 분절할 수 없는 초월한 음소잖아요. 초분의 음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넘겨보세요. 뒤에 넘겨보시면 문제가 나와요. 뒤에 넘겨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지금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아주 못 풀 정도는 아니고 일단 밑에서부터 볼게요. 여러분 이제 방금 전에 했으니까. 자, 4번부터 볼게요. 거꾸로 가볼게요. 자, 지금 이 보기와 관련된 운소 뭐였어요? 금방 했는데. 연접. 이을 연자에 접할 접자, 연접. 어디에서 끝냐에 따라 달라진다. 했고, 음소와 관련 설명 중 바르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모든 음소는 변별적 기능이 있고, 음소는 의미를 분할시키는 채소의 단위고, 음소는 특정 언어에서 하나의 소리로 인식되는 채소의 단위다.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소리들은 각각 하나의 음소가 된다. 아까 상보적 분포 했잖아요. 상호 보충적 분포. 그렇죠? 여기 상보적 분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보적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변이음이잖아요. 변이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음소가 의미를 분할시키는 채소의 단위도 맞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음소가 특정 언어에서 하나의 소리로 인식되는 채소의 단위도 맞고, 근데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이게 그러니까 상보적 분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이거는 하나의 단어, 아까 안부, 불, 비읍, 이런 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성적 환경에서 어떻게 되고, 유성적 환경에서 어떻게 되고, 불파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국어에서 이들은 각각 여기 이제 어디 나오냐면 35쪽으로 한번 보세요. 35쪽. 밑에서 셋째 줄부터 보세요. 밑에 셋째 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아까 제가 넘어갔는데, 그러나 그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여기 밑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변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국어에서는 이들 각각은 독립된 음소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부산이 있어. 그 다음에 안부가 있어. 그 다음에 밥이 있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말 어려워하는 이유인 거지. 한국 사람한테 이거 읽으라는데 푸스한 이렇게 인상이 있어요. 한국 사람한테. 한국인이야. 그 다음에 이걸 안부, 밥, 다 이거 할 줄 안단 말이에요. 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것도 비읍이고 이것도 비읍이고 이것도 비읍이야. 이게 차이가 나오냐고. 한국인한테. 외국인이 볼 때 막 이걸 막 푸스 안 읽고 이거 막 안부, 이거 안부는 그대로 읽는 거고. 밥 이럴 때는 이거를 발음을 밥부라고. 외국, 특히 일본 사람들한테 막 밥이라든가 이러면 막 말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발음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외국인의 보는 입장하고 한국인의 보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이게 독립된 음소가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유성과 무성 구별을 가장 관계 성대죠, 성대. 아까 성대를 저기 써놓으세요. 성대가 왜 성대냐면 거기다 써봐요. 2번의 답은 3번인데 유성음 땡땡 성대를 울리는 소리. 무성음 땡땡 성대를 울리지 않는 소리. 그러니까 유성음은 성대를 울리는 소리고 무성음은 안 울리는 소리. 자, 허파에서 만들어진 기류가 가장 먼저 통과하는 게 성대죠, 성대. 이건 아까 설명했잖아요. 허파에서 만들어진 기류가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29쪽 금방 했어요. 29쪽 보세요. 허파에서 기구 활동하는 기류는 성문을 이렇게 관찰해가지고 쭉 가다가 또 나오죠. 열리고 공기 흐름. 또한 성대는 이렇게 통로를 만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대가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성대, 인두, 구개, 치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치조는 잇몸이고 구개는 그 입을 덮는 입천장이라고 그랬죠. 인두 그 목구멍이고 성대가 당연히 제일 앞에 나오겠죠. 성대. 여기 지금 보면 성대 답은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는 코드잖아요. 29쪽에 설명드리지만 성문이라는 1차 관문을 만나고 성문은 두 개의 성대 사이를 말한다. 여기 나오잖아요. 성대가 나왔잖아요. 답은 1번. 어때요? 이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정도 수준 나와요. 이거 어려워요? 요 정도 수준 나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국어학은 여러분이 그 원칙만 딱딱 알면 되게 쉬운 과목이라니까. 이게 최말에 고리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혼자서 그냥 막 보려면 이게 복잡해. 근데 이걸 하나하나 의미의 맥락들을 따져가면서 보면 아 이거 할만하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단지 이제 그 국어학이라는 과목이 되게 생소해서 야 이거 어떻게 공부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되게 국어학도 매력이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한 시간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형님이 또